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회 기초 11강 내케와 외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내케와 외케, 이 주역에서도 내케와 외케가 사용이 되고 6회에서도 내케와 외케가 사용이 됩니다. 첫째, 괴. 이 괴는 점괘 괴자입니다. 점괘 괴. 점괘 괴. 점을 쳐서 혀를 얻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소성괴. 두 번째, 대성괴가 있습니다. 이 소성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의 이 괴로만 이루어진 것, 소성괴는 단일괴로 이루어진 것, 괴로 이루어진 것. 즉 예를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근천하면은 그대로 이것이 그냥 일근천이 됩니다. 일근천. 그 다음에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이 하나의 개, 즉 이 단일개, 하나의 개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소성계입니다. 소성계. 소성계이다. 그러면은 이 대성계는 이 상하로 이루어진 계이다. 즉 위에 소성계는 단일계지만은 이 대성계 뭡니까? 복합적으로 복합계이다. 즉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대성계라는 것은 아리로, 즉 이 상계와 하계가 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계가 이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는 육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래는 뭡니까? 내케입니다. 내케가 되고, 또는 달리 하계라고 합니다. 하계라고. 위에는 어떻습니까? 사진내, 즉 사진내계가 있다. 사진내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외케라고 하고, 또는 상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고, 이 소성계와 대성계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계는 대성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라고 하면 대성계를 이야기한다. 대성계를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주역이나 육회에는 64개, 즉 64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근위층부터 해서 마지막에 끝나는 우리가 이 하수미제계나 수학이제, 아니면은 이 근위층계에 대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끝나는 이 수집입계로 우리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64개로 알 수가 있고, 64개, 즉, 세효로 보면은 이 단일계는 세 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복합계, 이 대선계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단일계와 이 복합계, 즉 이 대선계와의 어떠한 이 차이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64개 대선계란 세효로 이루어진 소선계가 어떻게 이 아래와 저 아래 뭡니까? 4개와 위에 이렇게 상캐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이 대선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64개는 모두 어떻습니까? 이 64개는 우리가 모두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대선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개의 어떠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4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래에 있는 개를 우리가 4개라고 합니다. 즉 이 단일계, 즉 1근처부터 8군지까지 하나의 개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단일계라고 한다. 단일계라고 하고, 4개를 보면은 이 초효, 2효, 3효 이렇게 우리가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1현이, 2현이, 3현이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하는데 4개 또는 우리가 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3몇 개가 있다. 3몇 개가 있으면은 이 개가 단일로 이루어졌으니 뭡니까? 이것이 소선계가 됩니다. 소선계가 된다. 소선계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3미화, 3미화 계이다. 3미화 계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일로 되어 있으니까 4개, 즉 이 4개는 초효와 2효와 3효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진 계이다. 계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 하계라고도 한다. 하계라고도 명명한다. 그러면은 이 외계, 이 바깥 아닙니까? 외계, 저 밖에 있는 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는 이 상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외계의 구성, 외계의 구성은 우리가 이 4효, 5효, 6효, 요것이 이 바깥계입니다. 바깥계 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4효, 5효, 6효, 즉 이 소선계가 이 외계 밖에 있는 이 상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와 외계가 하나의
64개 중에 하나의 개가 만들어진다. 즉 예를 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개 외캐, 이 4개 외캐가 다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4개 외캐 다 있는 건 뭡니까? 하나의 깨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깨라고 하는 것은 64개 중에 하나의 깨를 나타낸다. 그리고 단일캐는 이 4개만 있는 것, 이 4개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4개 외캐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개가 있다. 이 개가 뭡니까? 수하 미제개입니다. 수하 미제개. 즉 수하 미제개. 수하 미제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즉 그 강을 건너 가지고 그 강을 지나쳤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 고난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 수학의 시간은 모두 다 이뤘으니까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를 마치면은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마치면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를 마치면은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마치면 대학원을 가고, 또 우리가 취직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것을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뭐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라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 수학미적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와 4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64개를 이룬다. 네 개와 4개가 합하여 64개 중에 하나의 개를 생성한다. 이것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 주역이나 육효의 말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효를 또 이 그리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효를 무작정 그리는 것이 아니고, 효를 뭐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것이 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효는 이 그리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뭐 효를 그리려고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그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효는 이렇게 효는 위에서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대지에 어떤 이 식물이나 곡식의 씨앗을 어디 합니까? 이 대지에 심습니다. 이 대지에 심고 나면 이 대지에서 하늘에 태양을 받고 공기를 쐬고, 그 다음에 이 습도와 또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대지에 심은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은 이 땅에 이렇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땅에 솟아오르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이 공부도 어떻습니까? 위에서 자라는 공부는 없습니다. 즉 대지부터 올라가서 위에서 이 가지와 지엽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위에서 씨를 심어서 밑으로 내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아래부터 위로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4개도 그릴 때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혀를 개를 나갑니다. 육효의 효도 아래에서부터 거려 나간다. 즉, 이 아래쪽에 나가면 뭡니까? 네 켜부터 거려 나간다. 의미다. 즉, 네 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그래서 6개의 혀를 만듭니다. 그 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 뭐 척전법을 사용하든가 주사위법을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이 막대가 있는 8개의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뽑아서 6회를 그려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개가 이렇게 3이었고 그 다음에 이 외캐가 8번지였다. 그러면 이 밑에가 4개, 즉 하캐가 되고 위에가 이 상계, 외캐가 됩니다. 즉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처음에 것이 이 초효 또는 1효, 두 번째가 2효, 세 번째가 3효. 즉 이 3효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이 4개가 되고, 그리고 이 4효, 5효, 6효. 6효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효라고 합니다. 상효. 이렇게 이 4효, 5효, 6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외캐, 즉 이 상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이 6개의 효가 형성이 된다.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랬듯이 효는 아래에서부터 효는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위로 그려 나간다. 그것이 6개가 되면 이렇게 6효가 된다. 6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개를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를 읽어내야 하니까 이 개를 읽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를 읽을 때 64개를 그래도 기본적인 의미와 뜻은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64개 표를 보게 되면 읽은 전부터 해서 우리가 수십 개까지 64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의미들을 약간씩은 알고 계셔야만이 이 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읽는 순서, 즉 개도 우리가 아래에서 읽어야 할지 위에서부터 읽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읽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래에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개를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단 말입니까? 개는 위에서부터
읽어 나가는데 그 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일근천이니 뭐 칠간산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근천이 이렇게 아래 네 개에 있고 그 다음에 칠간산이 우리가 위에 이렇게 몇 개를 씁니다. 이래 쓰면은 이것을 우리가 아래에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산 분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산천 뭐가 되지요? 대축이 됩니다. 산천 대축. 산천 대축. 산천 대축이라는 말은 크게 모은다는 그런 이 가축 축자를 써서 크게 모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 모든 개는 64개 읽을 때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게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뭡니까? 이 칠간산입니다. 칠간산. 아래는 일근천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산. 이 산은 뭡니까? 물상입니다. 물상. 즉 어떠한 형태를 가진 어떤 모양이 됩니다. 물상. 천도 우리가 이 하늘 나타내는 어떤 물상입니다. 물상. 그래서 산천 대축인데 일근천 칠간산 우리가 걔는 위에서 읽어 나가고 여기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끝에 있는 이 물상만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천 대축이라고 대축은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대축. 산천 대축. 즉 산천 대축은 뭔가 크게 모았다. 크게 모여있는 것이다. 뭔가 큰 성과를 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걔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데 저기 상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하캐를 읽는다. 우리가 걔는 아래 이 초에부터 6회까지 어떻게 순차적으로 1회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우리가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읽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즉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한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이것을 위에서부터 읽는 습관은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개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이 밑에 개는 뭡니까? 오선풍입니다. 오선풍. 위에는 뭐가 됩니까? 위에는 육감수가 됩니다. 육감수. 육감수가 되는데 제가 다 읽지만은 그 기준이 뭐가 된다? 육감수, 즉 물상, 수가 되고 오선풍,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 이 수풍정이 됩니다. 수풍정. 여기 적자는 이 우물적자입니다. 수풍정. 이 수풍정이라는 것은 내가 우물을 기를 때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물을 퍼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약간의 고난 또는 약간의 어떤 이 고통, 뭐 순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아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읽을 때는 반드시 개를 그릴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개를 그릴 때 개를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린다. 그리고 뒤에 이 물상을 읽어 나간다. 그래서 이것이 수풍정계가 된다. 수풍정계가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가 있다. 아래는 칠간산이고 네 개는 그 다음 상캐 이외 개는 일근천입니다. 이러면 뭐가 된다?
효를 그려 나갈 때는 밑에서 그려 나가고 읽을 때는 위에서 읽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물상, 즉 하늘천가 매산자 읽어서 우리가 이것을 산천대축, 산천대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을러 순서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64개가 모두 효는 밑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개를 읽는 것은 위에서부터 읽는구나.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것이 4개가 되고 다른 말로는 아래개, 하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이 외개가 되고 다르게는 이것은 상개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개가 하나의 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육교기초 11강 내개와 외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 단일개와 복수개, 즉 단일개는 1권전부터 8권지, 즉 이 아래 4개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복합개는 4개와 외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64개는 모두 4개와 외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를 그릴 때는 아래에서부터 효를 그려 나가고 또 이 개를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데 거기에 중심은 우리가 이 디오는 이 물상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천, 그 다음에 이 대축이 됩니다. 대축. 이 대축이라는 것은 크게 쌓는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놓으시면은 육효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육효 기초 11강 내개와 외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